여야 막말주의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주 난립니다. 그리고 막말 하나 잘못 나오면 이제 총선이 27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 여야 모두 조심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조심해야 될 것 딱 두 가지를 요약하면 이 그림입니다. 보여주시죠. 혀와 타이핑, 페이스북, SNS.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제는 손가락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페이스북에 글 잘못 올렸다. 그리고 이따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지만 예전에 올렸던 것도 이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불안하면 삭제하시든가요, 후보님들.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조수연 대전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일제 식민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최근에 한 건 아니고 2017년 8월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꽤 긴 글인데 뭐 많이 있는데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반문한 뒤에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봉건적인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너무 글이 길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들은 봉건적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요 발언이 지금 재조명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후보들이 공천 확정되고 이제 그 지역구에서 뛰기 시작하면 뭐 과거 발언은 없는지 이런 것도 언론들도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검증 과정이고요. 또 상대 측 후보들도 뭐 이렇게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찾아서 뭐 언론에 제보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무슨 말꼬리 잡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역사적인 인식, 평소의 어떤 생각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유권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정당한 정보 이거 알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언론에 드러나고 사과를 하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긴 글 2017년 8월에 조수연 변호사죠. 조수연 현재 이제 대전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가 올린 글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였다라고 말하면서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릅니다라고 적은 겁니다. 그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2019년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도 또 논란이 됐는데 그 책 이완용 평전이라는 책에 대한 뭐 이렇게 감상을 적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망국의 1등 책임은 이완용이 아닌 고종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고종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또 친일파 이완용을 좀 두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모두 이제 조수연 후보가 이제 검사 출신인데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적은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변호사긴 하지만 또 공직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인으로서 표현했다라고도 뭐 해명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여당의 총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을 또 언론 등등을 통해서 이게 드러났고요. 그러자 조 후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문재인 정부와 좌파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사과했고요. 또 JTBC와의 통화에서도 조 후보는요. 일부 문맥 표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해당 발언에 대한 소명 자료를 당 지도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런 조 후보의 발언 또 소명한 내용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또 국민의힘의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 현재 이제 부산 수영구의 후보죠. 과거 이거 제가 이제 입으로 전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뭐 좀 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2014년에 썼습니다. 뭐 난교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과거에 뭐라고 썼냐면 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되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길게 글을 썼는데 이거를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으로
뭐 성적으로 조금 이제 도덕적인 사회적 규범에 좀 올바르지 않더라도 자기 맡은 일만 잘하면 그런 사람이 프로로서 인정받는 사회가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2014년 5월에 올렸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 사이에 알려졌고요. 논란이 일자 뭐 야당에서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후보에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후보 결정을 취소할 정도까진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2014년이라면 장해찬 후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쓴 글이긴 한데요. 또 이게 표현을 보면 또는 성적 어떤 도덕적 관념, 사회적 규범 또는 국민적 유권자의 어떤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건데 장해찬 후보 이렇게 또 어제 SNS를 통해서 역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제 과거 SNS 글 중에 부적절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어 심려를 끼쳤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록 10년 전 2014년에 26세 때이고 방송이나 정치를 하기 전이었지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엔 시기 어린 마음에 정치나 사회에 대한 의견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라면서 오직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계속 후보로서 열심히 뛰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장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야 26살 때 그 2014년의 글을 가지고 와서 비판하냐라고 뭐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적인 관념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시각이 유지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장해찬 후보는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막말 논란 또 있었죠. 이건 뭐 워낙 많이 알려졌습니다. 대구 중남구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 5.18 폄훼 발언을 했죠. 특히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다. 북한의 5.18 개입설 이걸 또 주장하고 나선 거죠. 이게 2019년 2월에 유튜브 방송이긴 합니다. 이게 논란이 됐고 이건 이제 공관위가 공천을 유지할지 말지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유지하기로 요 정도 논란 그래서 사과했고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유지 결론을 났고 이게 아직까지는 논란을 불붙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오늘 5.18 관련 단체들이 이 도태우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내일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5.18 폄훼 발언을 했던 도태우 후보를 계속 후보 자격으로 남겨놓는 결정을 한 이것에 대해서 아마 뭐 시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말할지 광주 현장에서 뭐라고 말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의 발언이 이제 재조명되는 겁니다. 서울 강북을 공천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죠. 정봉주 후보의 발언이었는데 2017년 6월에 한 유튜브에서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죠. DMZ에는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줄에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줄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라면서 이른바 목발 경품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경기 파주에서 우리 군장병이 이제 목발 목함 지뢰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게 희화된 거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이게 7년 전 발언이지만 이제 박용진 의원이 공천 탈락하면서 정봉주 의원이 강북을 후보로 확정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발언이 재조명된 겁니다.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 후보는 이렇게 후보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멘트를 올리긴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4줄 정도로 짧게 올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에 대해서 또 오늘 아침에 조금 시각차가 보였습니다. 뭐냐면 정 후보가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정 후보가 지뢰로 2다리를 잃은 이종명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7년 전 당시 제 유튜브 방송 발언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즉시 이 의원에게 사과하고 영상을 내렸다. 그러니까 사과를 받은 사람이 이 의원이다라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봉주 의원이 밝혔고요. 동아일보는 이렇게 말했네요. 북한 목함 지뢰로 부상을 입은 김정원 상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봉주란 사람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전혀 사과받은 적이 없다 하면서 다른 부상자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 역시 연락받은 게 없다고 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 후보가 사과했다고 한 그 자체도 거짓말 논란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동아일보는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경향신문은 정 후보와 통화를 했고 이종명 전 한국당 의원에게 사과를 한 것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사과를 받은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조금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막말 논란 사실 뭐 그제 어제 일이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한겨레가 오늘 이제 여당 끝없는 막말 릴레이 파문 보도하면서 과거의 막말 또 조명을 했는데요. 좀 볼게요. 그래픽으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설화주의보 정말 할만한 게 과거 사례를 보면 정말 이 표심을 많이 잃을 정도의 큰 리스크였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이 미래통합당 2020년에 차명진 당시 이제 21대 총선이죠. 당시 후보가 이른바 세월호 망언으로 직격탄을 정말 받았습니다.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정말 좀 끔찍한 발언을 해서 이게 또 총선 당시 통합당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죠. 그리고 2012년에 꽤 옛날이긴 합니다. 당시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 민주당 전신이죠. 19대 총선 때 뭐라고 했냐면 미국 라이스 전 국무장관, 여성 장관이죠. 국무장관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영철을 풀어서 부시, 럼스펠드 테러 대책을 말하면서 또 라이스는 아예 뭐뭘 해서 죽이는 거예요라면서 정말 막말 가까운 발언을 했고, 이게 재조명되면서 또 굉장한 비판을 받았죠. 그리고 훨씬 전 2004년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면요. 17대 총선이죠.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입니다. 노인 폄하 발언 이거 정말 컸죠.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말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총선 판세를 확 바꿔서 정말 이 노령층 표심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됐다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차명진, 김용민, 정동영 이 세 사람의 과거 총선에서의 이 설화로 인한 이 결말을 봐도 얼마나 여야가 지금 설화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긴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여권 후보 막말 국민 눈높이에 맞나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다룰 거고요. 지적을 했고 또 국민일보도 정봉주 도태우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라면서 사과 말고 더 구체적인 공천까지도 결정을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설에서 국민일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두 후보들에게 당 관계자들에게 막말 조심해라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죠. 앞으로 이제는 실수하지 않는 27일 남았습니다. 총선이.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 그리고 과거에 있던 실수를 누가 잘 조용히 잠자코 지나가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정말 퍼거슨 감독의 말, 진지하게 하는 말입니다. 트위터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라고 한 말, 지금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하지만 이게 표면적으로 SNS를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조심해라라는 것보다 이 막말 논란을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 정치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이 있는지,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언어 사용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 실수를 했다, 꼬투리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유권자들에게 부합하는지 상식적으로 역사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어떻게 표면적으로 실수를 끄집어냈다라고만 보기에는 훨씬 더 의미 있는 논란일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